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부파원입니다. 오늘 모처럼 증시가 플러스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행히 마감까지도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9월은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가 10월 플러스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오늘 그 10월에 맞춰서 코로나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경제 지표도 오늘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10월을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지수가 1.43%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1.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82% 상승했습니다. 오늘 개장 초부터 이제 머크사의 코로나19 치료제에 관련한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머크사의 오늘 이게 머크 이 회사의 주식이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8.4% 가량 오늘 올랐고요. 이 회사가 이제 자기네들의 코로나19 이 치료제가 그 입원율이나 사망 위험을 50%가량 낮춘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에게 이 치료제를 먹여봤더니 이제 사망자나 입원 비율을 50%가량 낮춘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CNBC에서 계속 이 기사를 띄우면서 뭐 이게 게임 체인저다라는 뭐 기사도 내고 막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분위기가 좀 좋았고요. 그 영향으로 경제 재개와 관련한 주식들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통 여행이나 항공주 같은 거겠죠. 로열 캐리비언과 라스베이거스 샌즈 같은 주식이 3.8%, 4.3% 이렇게 각각 올랐고요. 그리고 항공 관련주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5.6% 오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주들도 대체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머크사의 이제 먹는 치료제 관련 뉴스가 나오니까 모더나 등 백신 관련주들은 오늘 하락했다고 나오네요. 오늘 이외에도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은 게 물가지표가 나왔었는데, 물가지표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전달보다 이제 증가했다고 나왔고, 그리고 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선호하는 이제 물가지표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제조업 지표나 미시건 소비자 태도 지수 이런 지표들도 나왔는데 모두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에드워드 존스의 안젤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번 로테이션이 그러니까 경제 재개 플레이와 더 경기 민감한 부분에 대한 로테이션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아까 뭐 여행 관련주나 항공주들이 다시 상승을 했다고 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최근에 코로나 관련 추세가 확진자가 지난달 피크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 코로나 관련 이제 추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더 이런 경기 민감주나 아니면 경제 재오픈과 관련한 주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나온 머크 관련 이 알약 소식도 상당히 유망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골드만삭스는 오늘 이 소식이 나오기 전에 개장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이제 경제가 둔화하고 있고 그리고 전보다도 더 줄어든 이제 덜 완화적인 이런 통화 정책이나 중국의 규제 역풍이나 혹은 재정 정책이 지금 이제 예상보다 더 줄어들고 있는 거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올 가을이나 아니면 하반기에 4분기에 이제 투자 심리를 계속 억누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또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1.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장 마감쯤에 한 1.49%대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그동안 1.567%까지 이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1.4%대로 다시 떨어지면서 이제 기술주들도 이제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오늘 시장 분위기를 좀 띄웠던 뉴스 중에 하나가 머크사가 이제 코로나19 이제 치료제, 먹는 치료제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발표해서 오늘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한번 보시면 새로운 코로나 이 약이 병원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가량, 한 50%가량 낮춘다라고 했습니다. 임상 3상 결과를 오늘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자세히 아래 내용을 보시면 이게 상당히 강력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3상 임상 중간 결과 분석 결과를 보면 몰누피라비르라는 이 약입니다. 약 이름인데 어렵네요. 이 약을 그 복용 후에 29일 안에 지금 병원에 입원한 비율이 한 7.3%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반면 플라시보를 복용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29일 안에 사망하거나 혹은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14.1%.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게 그 29일 동안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 중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시보를 복용한 사람들 집단에서는 사망자가 8명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그 저명한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 소식이 이 경구용 이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효과에 대한 이 소식은 매우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날 밤에 브리핑을 받았고 얘네들이 곧바로 FDA에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아침부터 이 CNBC가 이 기사를 띄웠는데요. 머크사의 오늘 그 경구용 치료제 자체가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19를 완전히 치료해서 이제 박멸할 수 있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크레머 씨가 또 상당히 공격적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주가를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한 10%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이게 파월 발언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것은 이제 파월 의장이 미국이 이 가상화폐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금지할 의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여기 밑에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오늘 이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과 관련한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그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처음으로 선택했던 나라죠. 그 나라에서 오늘 대통령이 트위터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네가 이 발케이노 그 화산 에너지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이만큼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269달러어치에 해당하는 이 비트코인을 오늘 화산을 이용한 그 에너지를 통해서 그 전력을 통해서 오늘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관련 뉴스가 같이 이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오늘 그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뉴욕 그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가 트위터를 통해서 일단 발표를 했고 이후에 이제 주지사 사무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이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제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미국의 이제 고등학생까지 백신을 모두 의무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등교를 하려면 미국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맞아야 하는 학생들이 백신이 있잖아요. 그게 뭐 홍역이나 아니면 여기서는 볼거리 같은 이런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 백신에 이제 코로나19 백신도 넣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16세 이상부터만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FDA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그 밑에 학년에 대해서는 FDA가 완전히 승인을 하면 그때부터 바로 발효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12세 이상부터 FDA가 이걸 정식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유치원생과 이제 6학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또 FDA 정식 승인이 나면 그때 이제 의무화를 시키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전체 주에서는 이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이런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했던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이 주목하는 PC 가격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 숫자가 지난달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30년 내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얘네가 연준이 보고 있는 이 인플레 지표가 지금 30년 내 최고치를 보였다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선 8월에 이 근원 PC 가격 지수가 지금 3.6%, 전년 대비 3.6%로 나왔습니다. 이건 지난 7월 기록한 숫자랑 똑같은데요. 역시 30년 내 최고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개인 소비 지출은 0.8% 증가한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표를 보시면 이 에너지와 그 음식료 가격을 합친 그냥 PC 가격 지수만 놓고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지금 4.3% 오른 것으로 나옵니다. 이 숫자는 1991년 1월 이후 최고치고요. 연준이 그 목표로 하는 물가 목표치인 2%의 거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내년이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완화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자꾸 야기하게 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연준 위원회 발언도 하나 나왔었는데요. 지역연 총재인 닐 카시카리, 그러니까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연준 내에서도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속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곧 테이퍼링을 하는 것을 자기는 이거를 지지한다. 임박한 이 풀백, 그러니까 테이퍼링이죠.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여기 연준이 2024년까지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은 2024년에나 이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한 쪽에 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0월 첫날을 플러스로 마감해서 너무나 다행인데요. 다음 주에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